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두산중공업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오늘 아주 그냥 불꽃 슈팅을 거래량을 터지면서 무려 23%짜리 급등을 내줬습니다. 원래 두산중공업이 코스피 200 종목이면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곧잘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씩 안 움직일 때는 또 되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급등이 나올 때는 상한가도 칩니다. 자, 지난번 작년 여름에도 상한가를 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급등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을 이제 눈에 들어오신 분들, 한미 원전 협정이 있었고 두산중공업이 대장주고 더 올라가겠네, 이것만 보시고선 지금부터 막 진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두산중공업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시작됐을 때 최소 이 한 14,000원대 지난번 14,000원대가 이렇게 항상 저항이었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14,000원대 최소 13,000원대 샀으면 제일 바닥에 사신 거고 14,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야지 급등을 이렇게 하는 거고, 중간에 늦었다 싶어서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그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이미 13,000원부터 시작한 게 24,000원까지 갔으니까 더블 갔어요. 더블 간 종목을, 그것도 단기간에, 그것도 코스피 200이 이렇게 더블 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슬슬 고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단타로 단기로 한다 그러면은 또 잠깐 떨어졌을 때 조금 먹고 올라갈 때 조금 먹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살까 팔까 어떻게 한다고요? 팔까예요. 팔까. 갖고 계신 분들은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달렸어요. 이제부터는 슬슬 매도의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수직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일단 단기 고점입니다.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고 지지를 쫙 받으면은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자, 지난번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이때도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쭉 보이다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이 나와줘야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정일지 팔아먹고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먹고 있는지 떨어지는 거를 중간에서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그다음부터는 한참 동안 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도의 시점이고 그 이후에 주가의 향방을 보고 나서 2차 시세가 나올지 그거를 이제 보고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팔가입니다. 팔가.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또 올라줬습니다. 자, 장중에 또 81,400원까지 오늘 올랐어요. 어제는 81,300원까지 오르고, 자, 100원씩이라도 조금씩 이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도 괜찮아 보이고, 오늘도 종가는 88,000원에 끝나면서 21선 위에 이제 안착을 해줍니다. 8만원대 위로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지고선 작게 보면은 쌍바닥 모양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그렇게 되면은 일단 61선, 121선이 요 82,000원에 딱 몰려있네요. 이 8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평선은 다 건너뛰는 겁니다. 다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이 위에 있는 이 정고점들을 돌파를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박스권이 86,000원이기 때문에 86,000원까지는 82,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갑니다. 이때도 그랬죠. 바닥 8만원대 찍고 참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간 이후에는 쉽게 8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86,000원까지가 박스권이죠.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자, 차트를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자,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된 박스권의 행진이 지금 6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지금 최바닥권에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뭐 삼성전자가 6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등 듣지도 마세요. 이상한 얘기 듣고선 저기 삼성전자 판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기준을 가지고 차트하고 그다음에 수급하고 들려오는 뉴스는 참고적으로만 보십시오. 수급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 전일에는 자 보세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외국인이 또 들어왔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는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요한 맥점에서 딱딱 쳐주는 애들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이제 요 21선 딱 요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외국인이 300만 주 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 신호탄이 나왔다 바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왔고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자 바로 외국인이 버텨주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또 오릅니다.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팝니다. 참 신기하죠.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살 또 올린 다음에 86,000원까지 일단 올려요. 그리고 나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86,000원 돌파해서 가는 거고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밑으로 또 떨어뜨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항상 고비고비마다 이런 변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이 됐을 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외국인이 나갔는지 요거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보는 것이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자리에서나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고 뭐 외국인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지점을 잘 포착을 해서 매치를 잘 시켜야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장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수익 안 나고 힘드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보내주셔서 종목 하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전화번호로 이 문자로 신청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OIM INT 요 종목을 이때 자, 이 중심선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딱 이 OIM IN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죠? 지금 보세요. 급등주나 대형주나 21선까지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갔는데 21선 맞고 또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저점을 안 깨고 딱 쌍바닥을 만들어요. 이때 21선 돌파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최바닥에 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최바닥인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것은 여기 핑크색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이제 제가 만든 선인데 자, 이런 선에 오면은 단연간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만드는 어떤 조건식이 됩니다. 자, 이런 선에 오면은 또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입니다. 자, 이 선에 왔을 때 지지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쌍바닥 정확하게 만들고 나서 21선 저항이었는데 이걸 돌파를 하니까 뭘로 바뀌어요?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 이건 제가 우량주 할 때도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지지를 어떻게 해요? 21선 정확하게 다시 지지받고 쫙 돌려서 5일선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몇 프로 올랐어요? 27%나 올랐네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간 폭으로 치면은 40%가 넘더라고요. 자, 물론 40%다 먹지는 못해도 반만 먹어도 어딥니까? 무료로 드린 종목인데. 자, 그래서 오늘 뭐 감사하다고 27% 먹었다 1,000만 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많이도 들어가셨네. 1,000만 원 들어가셔가지고선 며칠 안에 270만 원 버셨다고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 설명 들어도 막상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힘드시죠.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어디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자, 이런 종목 어떻게 이도저도 못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역시 현대차 그동안 제가 이 캔들 나왔을 때 있죠. 자, 요렇게 질질질질질 힘이 없이 떨어지다가 안 좋아요 그랬는데 딱 추세 전환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추세 전환했다. 자, 61선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양봉으로 현대차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고점 이 24만 원대를 한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양봉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위에 이제 여기 있는 물량들이요. 예, 물량들이 있어서 24만 원대 올라오니까 또 바닥에서 이 매수하신 분들 이만큼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꽤 큰 수익이 난 거예요. 이때만 해도 바닥 대비해 가지고 고점까지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예, 한 달 만에. 자, 그래서 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또 물려있던 물량도 나오고 해서 24만 원대에서 밀렸어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또 조정을 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계속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있긴 있죠. 예, 한 번씩 미친 듯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애플과의 이슈가 있다든지 전혀 새로운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모습이고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이 현대차는 그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오고 있다. 이 역헤드 숄더 모양의 이 완성을 말하는 부분이 자 24만 원대다. 자, 이 위로 이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요 바로 안착하지 못하고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고 가더라도 이제 이 22만 원 딱 찍었던 이 전 저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이 패턴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망가지지 않고 조금 눌렸다가 뭐 한 23만 원대까지 와요. 왔다 또 돌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연결시켜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차 오늘 일부 물량 소화를 했지만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줬다.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말 그대로 조정이고 다시 저점 지지하고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드디어 88,000원까지 또 찍었어요. 지난번에 88,000원대를 계속 찍었다 떨어졌다 찍었다 떨어졌다인데 오늘 88,000원 또 찍었죠. 자, 그런데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죠. 이게 고점 돌파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쫙 있다가 이제 88,000원을 딱 찍었어요. 찍으니까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내리죠. 괜찮습니다.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내리지만 자,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88,000원으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길게 보면 기아는 요 88,0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죠?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 3월 달부터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이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 폭만큼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전고점 10만 원대까지는 다음번 목표 가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라.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꾸준히 이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주는데 슬슬 이제 지난번에도 봐요. 이 21선 근처까지 오니까 한번 조정을 받죠. 쭉 21선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121선 13만 원대 근처까지 오니까 오늘은 조정을 받아요. 그렇죠? 비슷하게는 가지만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분명히 움직임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또 SK 하이닉스가 121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지만 어디만 지켜주면 됩니까 이제? 자, 21선 돌파를 했으니까 21선만 잘 지지를 해주면 예,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대로 보면 12만 3천 원대만 잘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1선 12만 3천 원대를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지를 해주느냐를 이제 좀 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오늘도 올랐어요. 예, 어제 박스권에 조정권에 상단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올랐는데 13만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지난번 고점,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근데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또 물량이 좀 나와요. 좀 조정받고 또 갑니다. 자, 21선 부근을 이제 돌려서 50, 20, 60, 120이 또 한번 완전 정비열이 됐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잡지 말고요. 조금 조정이 나와서 21선 혹은 이제 61선도 이제 11만 원대 위로 61선이 아예 올라와 버렸어요. 이제 61선,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올 적마다 분할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은 카카오도 좋은 수익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이 고점이 다가올수록 이제 슬슬 이때 여기서 물린 애들, 물린 애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물량이. 자, 그러면은 좀 조정이 나오고 다 그 물량 다 소화시킨 다음에 다시 지지받고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21선 돌파했죠. 자, 그래서 이제 추세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61선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오늘은 조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네이버는 21선, 즉 어디예요? 35만 5천 원대. 이 35만 5천 원대를 잘 버텨주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대비해서는 벌써 꽤 올라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도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21선만 안 깨고 있으면, 자, 이 37만원대 돌파하면서 61선 돌파해 주면 그 위에는 이평선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40만원대 전고점 차례차례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때부터 마련됩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 바닥권 탈피했고 추세 전환 성공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자, 이런 삼각의 어떤 패턴, 이 삼각 추세가 음봉.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음봉이 나와도 괜찮은 음봉이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있다, 아니면 이 음봉은 이제 완전히 깨는 음봉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양봉이 나왔을 때도 돌파 양봉이 있고 이제 팔아먹는 양봉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음봉은 요때 요 음봉은 사실 이제 이 하락을 나타내는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못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좀 내렸는데, LG화학은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우상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 하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좀 더 낫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계속해서 이 27만 원대에서 이 61선만 안 깨면 돼요. 121선하고 지금 25만 원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25만 원대만 안 깨고선 버텨준다면은 다시 28만 원, 9만 원대 돌파시켜주면 전고점 30만 원대 돌파해서 이 전고점이 32만 원대. 자,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돌파하면 그 이후에 시세는 더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2차전지 쪽이 한번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보여야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우상향하는 종목, 그리고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호텔 신라를 한번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자, 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쭉 들어오다가 이제 10만 원 넘어가면서, 자, 오늘도 뭐 10만 원 위로 또 한번 급등이 또 나와줬어요. 그런데 21선, 지난번에 한번 21선 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21선 왔고 이제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올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번 이제 21선 오면은 호텔 신라는 한 번 더 21선에서 매수의 찬스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고점 부근이니까 살짝 또 외국인 조금 팝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선 주가가 한번 딱 떨어졌으면은 또 한번 매수의 찬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호텔 신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